11시 김광일 쇼 이어서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영장이냐 체면국인 공수처 극과 극. 현역 영입 윤석열, 여론전 홍준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체면국인 공수처 이랬는데요. 사실은 이제 법조계 인사들을 저희가 만나보면은 공수처 출범할 때부터 참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공수처장은 임명이 됐는데 검사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안 오려고 그런대요. 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유능한 검사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저기 틀림없이 공수처 가봤자 정권 바뀌면 공수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기 이상하다. 에이스 검사들이 잘 안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 모인 검사들을 보면은 그쪽에서는 다 이제 알 거 아닙니까? 누구 갔네, 누구 갔네, 뭐 이렇게. 원래 검사하던 사람도 있지만 이제 검사 아니던 사람도 이제 거기 그 수사 요원으로 이제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대로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고, 이 사람들 그 일 잘한다 소리 별로 못 들어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보니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공수처가 검사는 뭘로 말한다? 검사는 영장으로 말한다. 검사는 뭘로 말한다? 공소장으로 말한다. 이런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사를 하건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놓는 공문서라는 게 뭐냐? 사법부에 내놓는 공문서인 겁니다. 판사님, 이 영장 집행해 주세요. 저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데, 손준성이가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데 판사님이 저 사람 우리가 붙잡아다가 구속시켜놓고 수사할 수 있게 영장 해주세요. 이제 사법부하고 거래를 할 때 그 검사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개된 문서로. 그런데 보니까 엉터리라는 겁니다. 엉터리. 손준성 검사를 구속시켜달라고 청구했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니 A4 용지로 20장짜리인데, 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잔뜩 쓰여 있는데, 내용으로 보니 손준성 얘기는 하나도 없고 모두 윤석열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얘기도 대부분 누가 했던 얘기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논리 구성의 이야기들, 그것만 잔뜩 써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공수처 이 사람들이 붙잡을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손준성이야? 이 구속영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구속해 주세요 라는 영장인가? 아니잖아요. 손준성, 저 대구에 가 있는 인권보호관 검사, 손준성 검사, 이 사람 구속시켜달라는 거면 손준성에 관한 얘기를 썼어야지. 손준성은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부하 직원 김 아무개를 불러서 네가 고발장 좀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채근을 해서 고발을 사주한 혐의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준성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20장, A4 용지 20장을 쓰는데, 윤석열은 뭐 조국 사태 때 무슨 수사를 했고, 채널A의 사태 때 무슨 수사를 했고, 자기 가족들에 관한 수사에 관해서는 또 무슨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고, 이런 얘기만 잔뜩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공수처가 새로 알아낸 얘기가 아니라 신문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가 뭐라고 했었지, 그런 거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해서 모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이 다 혀를 ጭጭጭ 짜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겠냐 저거. 이제 와서 공수처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빠꾸 오라이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공수처의 구속영장. 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 주십시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준성, 이 사람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김웅과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했다. 여러분, 제가 한 글자도 안 붙이고 한 글자도 안 뺐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 이게 공수처가 만든 공문서 맞습니까? 공수처에 계시는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당신들이 만든 거 맞습니까? 당신들 검사 맞습니까? 학교는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새벽에 동해 쪽으로 쭉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 국방부가 뭐라고 그러죠? 불상체? 불상의 발사체. 이거 쓰니까 야, 우리도 이거 수사가 덜 되는데 어떡하지? 야, 국방부 좀 봐봐. 국방부는 잘 모르면 다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더라. 아, 그래, 우리도 그럼 불상이라고 하자. 성명불상, 장소불상. 여러분,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검색 직접 해보십시오. 그대로 다 나옵니다.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니? 북한이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뭐 발사체 쐈니? 새벽에 불상체라고 하게? 불상? 그냥 제가 이 초등학교 용어로 올리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난 것 같고 이름도 모르겠어. 그런데 만난 것 같아. 어디서 만났더라? 아, 우리는 수사가 안 되던데. 아무튼 어디선가 만났겠지. 스타벅스에서 만났는지, 할리스 커피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더라? 파리바게트에서 만났나? 아무튼 만났어. 그럼 장소 모르니까 불상의 장소. 그다음에 누구한테 시켰는지 우리는 수사는 잘 안 돼. 성명불상에 이름을 잘 모르는 XX 뭐 누가 아무개 만났다고 해놔. 그냥 일단 육하 원칙에는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사람은 워낙 그동안에 언론이 많이 됐으니까 김웅은 하나 적어놓자. 한 사람 더 만났다며. 아, 그 사람도 수사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성명불상. 저기요, 한 법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의 범죄의 사실 한 문장에 불상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이 법조인만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검사가 2,300명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2,300명 검사들이 처음 보는 그 구속영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분들만 처음 보는 거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처음 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구속영장, 문장, 불상, 알 수 없는 장소, 알 수 없는 암흑에, 그것이 20쪽에 뭐 3쪽에 한 번 등장하고 11쪽에 한 번 등장하고 19쪽에 한 번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4번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 문장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한 문장에 손준성을 얽어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한 문장에 이 불상이라는 말이 4번 등장. 아이고, 제가 이걸요 초등학교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구속영장 담당 판사님, 우리도 수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이 손준성 잡아 넣으라니까. 잡아 넣어 주세요. 그 누구 만났는지 누구 시켰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냥 불상 해놨으니까 알아서 구속영장 청구해 주세요. 아니, 저 인용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떼쓰는 겁니다. 떼쓰는 거. 그렇네. 떼쓰는 거네. 영장 담당 판사 소매 붙잡고 떼쓰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수사도 안 되고 우리 실력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한 거, 청와대 수사한 거,
그다음에 뭐 판사를 사찰했다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장모한테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 채널 A 사건, 이 윤석열 관련된 것만 다 해놓은 겁니다. 어디서 그런 눈치는 배웠는지, 그래 정권이 지금 손중성이 타겟이 아니라 윤석열이 타겟일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만 잔뜩 써놓으면은 판사도 이런 우리 심정을 알아차리고 구속영장 딱 도장 찍어서 발부해 줄 거야. 윤석열만 잔뜩 써놓은 겁니다. 다 그런 것만 써 있대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지금 여러분 아마 초미의 관심사는 야 누구야? 국민의힘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이 목요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국민 여론조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 이제 여론조사하고 당심이냐 민심이냐 50대 50으로 이제 할 텐데, 그래 뭐 원희룡이 될 리도 없고 유승민이 될 리도 없고, 그래 이제 양강구도이니까 지금 거의 박빙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윤석열. 저희 유권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 어떤 분은 이러세요. 제가 저희 제작진과 같이 쿡 웃고 말았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11시 김구한 씨는 윤석열 지지하는 것 같아.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이러시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은 저한테 뭐 전화도 하시고 따로 문자도 보내셔서, 아니 김구한 씨 당신은 말이야 홍준표 후보한테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정신 차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양쪽이 다 우리 욕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매우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는 중립입니다. 네. 제가 봉급받고 있는 이 조선일보의 사시가 사의 저 교훈 사훈이 불편부당입니다. 어디하고도 편 먹지 마라. 우리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고, 네, 홍준표 편도 아니고 뭐 이재명 편도 아니고 윤석열 편도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시청자 편입니다. 국민 편입니다. 팩트가 우리 편입니다. 진실이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길, 네, 우리 국민을 위한 길, 시청자를 위한 길. 네, 쓸데없는 소리.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 양강 구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계 제로다. 앞이 안 보인다. 워낙 박빙으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1등을 달려오고 있었던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이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파문으로 주춤하는, 그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와서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지났다. 2등이 1등을 따라잡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여론조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온 거, MBC가 조사한 거, 데일리 예안이 조사한 거, 이거 보면은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사뭇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적인 여론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력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 유명하죠.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은 역시 그 트렌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습니다. 민심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당심에서 앞서 있습니다. 당심만 따로 떼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먼저 밝힌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분석을 해보니 한국갤럽이요, 어제 그 최근 여론조사인 것이고, 그다음에 유력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50%, 홍준표 후보가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죠. 50대 33. 그런데 한국갤럽의 그 추이를 보면은 이제 꼭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쭉 따라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경쟁력.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 홍준표는 41대 39, 불과 2%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이재명 대 홍준표 경쟁력이 한국 갤럽 조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 윤석열은 45 대 35. 10%포인트 차이. 이건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트렌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그다음에 민심 이쪽이 앞서 있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심 쪽에서 앞서 있는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곳입니다. 253곳.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그 지역구 253곳의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4개, 한 3분의 2쯤이 윤석열 후보 쪽에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조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그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몰이, 새 불리기 이런 쪽이라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37명인가요?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이미 합류를 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새를 부풀려 놓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37명, 그다음에 전국의 253곳 중에서 154곳이 유리하다. 당협위원장들 그쪽에. 홍준표 후보는 어제 보셨죠? 필요 없어. 다 옛날 수구 세력들, 옛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으로 빚질 사람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37명의 사람들이 와 있으면은 그 나중에 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보답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나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11시 김광일 쇼는 봅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은요 적어봅니다. 다음 선거에서 공천 받을 수 있을지. 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내가 평소에 주장했던 정치 철학과 딱 맞아서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또는 뭐 이쪽에 나는 내가 오래전부터 한국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나는 홍준표 후보 쪽.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올 선거. 내년에 보궐선거들이 있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차례차례 다가옵니다. 그때 지금 누구 줄을 잡고 있어야 그때 나에게 공천을 해줄 것인지 그걸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런 새 규합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